자, 토막 살인 사건 이야기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긴데 내가 사는 곳이었나? 지역이 어딘진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대.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있었어. 그 남자는 엄청 소심한 남자였고 보호자는 할머니 혼자였나?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남자는 한 여자를 좋아했어. 둘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같은 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여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꽤 이쁜 편이었대. 근데 어느 날 남자가 고백을 했다는 거야. 여자한테 좋아한다고. 그런데 그 여잔 그 남자를 거들떠도 안 봤대. 하지만 남잔 한번 거절당한 걸로 포기하지 않았대. 며칠 뒤였나? 몇 개월 뒤였나? 잘 모르겠는데 고백을 또 했다는 거야. 그런데 그 여자는 남자를 또 차버렸대. 그거에 남자는 좌절했고 한 번 더 고백을 하기로 했었나 봐.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역시나 소심한 남자는 또 고백을 하러 갔었지.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또 차였어.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여자는 그 남자를 거들떠도 안 봤대. 그냥 무시했다는 거야. 남자는 너무나 상심했고 심하게 우울했었대. 생각해보니까 남자는 자기가 3번이나 심한 무시를 당했고 아무런 말도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났었나봐. 그래서 이번엔 그 여자 집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나봐. 그날 남자는 진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. 아마 맨정신으론 찾아가기에 좀 그랬겠지. 술에 취한 남자는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갔대. 여자네 집은 아파트인데 남자가 주소를 알고 있었나봐. 그 여자네 집 현관문 앞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왜 나하고 사귀어주지 않는 거고 막 그렇게 술주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시간이 새벽 12시쯤이었을 거야. 아파트 이웃들도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지. 아파트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시끄러웠으니까. 복도에서 남자가 심하게 주정 부렸으니까.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때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대. 그리고 남자한테 말했대. 너처럼 소심하고 아무런 장점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사귀기 싫다고. 귀찮으니까 제발 날 좀 모른 척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나봐. 남자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대. 남자가 돌아간 걸 확인한 후 그제서야 이웃들도 하나둘씩 자기 집으로 들어갔대.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야. 30분? 1시간인가? 그 후에 다시 복도에서 남자의 술주정 소리가 들렸대.
그리고 몇 분 만에 술주정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, 다음날 대학에선 문제의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대. 그 다음날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. 아파서 그런 건가? 여행을 갔나?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나오지 않는 거야. 이상하다고 생각된 그 여자의 친구들이 여자에게 전화를 해도 여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, 그래서 그 여자네 집에 방문을 하기로 했지. 근데 벨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야.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여자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해봤대. 그 여잔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었나봐. 부모님도 그 전화를 듣고 그 여자네 아파트에 도착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 같이 들어갔는데, 현관문을 연 순간 엄청난 비린내 냄새가 진동했대. 아마 좋지 않은 상황을 예감한 부모님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딱딱하게 굳은 핏자국을 봤대. 친구들은 모두 기겁하고 얼음처럼 굳었고, 어머니는 아마 기절했다고 들었어. 아버지는 경찰에 바로 연락을 했고, 그 다음날 친구들은 그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지. 마지막 출석일도 같았고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런 거지.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바로 그 남자의 집을 찾았고, 그 남자의 집 역시 문이 잠겨 있었대.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을 열게 됐는데, 문을 여니까 술 냄새와 또 하나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, 이건 본능적으로 사람의 죽은 냄새라고 생각했다고 해. 그리고 역시나 남자도 죽어 있었지. 아마 자살을 했을 거라고 생각된대. 주위엔 소주병도 몇 병 있었다고 했고, 어떻게 죽은 건진 모르겠지만 핏자국은 없었대. 일단 그렇게 그 남자의 시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처리됐는데, 문제는 그 여자의 생사 여부지.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고 범인은 자살한 그 남자라고 생각했지. 근데 문제는 여자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그거였지. 그 여자의 아파트 주위를 수색해도, 그 남자의 집 주위를 수색해도 그 여자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. 그 여자의 아버지는 제발 딸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말하면서 빌었고, 마음 한편으론 살아있길 바랬나봐.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, 그때까지도 여자의 시신을 발견을 하지 못했대. 그때까지 고생한 그 여자의 아버지는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대. 너무 피곤해서. 근데 꿈속에서 손톱이 엄청 길고 하얀 소복에 피 범벅이 된 한 여자를 봤대. 아버지는 그게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대. 아버지는 꿈속에서 자신의 딸을 불렀대. 계속. 근데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대. 그리고 하얀 소복의 여자가 갑자기 어딘가를 향해 걷더래. 아버지는 그 하얀 소복의 여자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느낌을 받았대.
그래서 하얀 소복의 여자를 따라서 같이 걸었대. 자신의 딸 이름을 부르면서. 그렇게 계속 걷다가 하얀 소복의 여자가 멈췄대. 근데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다고 해. 아버지 말론 하얀 소복의 여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갑자기 네 발로 섰다고 해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? 손을 땅에 집은 상태? 고양이들이 경계하는 모습? 아니, 공격 자세라고 해야 하나? 아무튼 그런 식으로. 그런 다음에 그 여자가 그 주위를 막 기었대. 엄청 빠르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손톱에서 피가 나오고 발톱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계속 기었대.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.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잠에서 깬 거지. 아버진 기분이 너무나 이상했대. 딸이 꿈에서 나왔고 그 장소에 거기서 왜 기었을까?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그 장소를 생각해내는 데는 몇 초도 안 걸렸대. 그리고 아버진 아침에 그 장소로 가려고 했대. 장소가 아마 뒷산이었다고 하는데 뒷산을 올라가는 도중 딱 느낌이 오더래. 여기다. 꿈에서 본 장소. 그리고 막상 꿈에서 딸이라고 생각되는 여자의 이상한 행동을 한 장소가 바로 앞이었대.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어색했대.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장소를 파헤쳐봤대. 그리고 조금 파헤치니 땅속에서 검은 봉지가 나왔대. 역시나 엄청난 냄새가 났대. 미칠 정도로. 뭐 다들 짐작했지? 그것은 시체 냄새였대. 사람들은 검은 봉지를 열어봤고, 그리고 역시나 거기엔 시체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저기 토막난 여자의 시체였대. 끝. 토막살인 사건 얘기였습니다. 요거 좀 잘 읽었다. 그치? 아닌가? 듣느라 수고했어요.